삼성증권 언택트 컨퍼런스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국내 주식 강자이시죠. 정명지 팀장님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지 팀장님은 삼성증권 시황 및 종목 분석 애널리스트 그리고 랩 운용팀 주식 운용력을 거쳐서 현재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정보 팀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4분기 핵심 테마 3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워낙 지금 국내 증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투자 포인트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굿바이 팬데믹 사이클로 잡으셨는데 네. 일단 주제 선정 이유부터 궁금합니다. 네. 작년 3월 19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었죠. 제 기억이 맞으면 작년 3월 19일 날 코스피가 장중에 1430포인트까지 빠졌었습니다. 네. 올해 연중 고점이 3300포인트면 1430에서 3300이 왔으면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에서는 영원히 기억될 만한 강세장이 연출이 됐던 건데요. 네. 그 강세장의 원인을 딱 두 개만 뽑아보면 유례없는 팬데믹 때문에 생긴 집콕, 사회적 거리두기죠. 언택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대공황을 넘어설 정도의 경기 침체 때문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던 것. 그렇죠? 그래서 언택트와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언택트와 유동성 환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요. 주제를 굿바이로 잡으신 건가요? 네, 아쉽지만 굿바이 팬데믹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상에 대해서 냉정하게 인지를 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제가 차트 3개를 통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왼쪽 끝에서부터요. 코스피 올해 들어서 그림이고 두 번째가 국채금리고요. 세 번째가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떠십니까?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이고요. 금리는 연중 최고, 환율도 연중 최고치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변수가 결합된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주가만 쳐다보지 말고 왜 주식이 저런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런 맥락에서 과연 금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환율이 떨어질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금리는 속도와 강도의 문제이지 오르면 올랐지 빠지기가 어렵죠. 환율도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드라마틱하게 빠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바닥을 잡는 과정에는 있습니다만 V자로 반등이 나와서 과거와 같은 강세장이 나올 거냐 하는 건 약간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루아침에 색깔이 바뀌고 방향성이 전환이 됐냐?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볼 건데 인플레이션 때문이고 긴축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정치 때문입니다. 네. 뭔가 함축적인 의미도 있을 텐데요. 정말 삼중고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면 우리는 10년 이상 디플레이션을 익숙하게 경험해 왔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죠. 파월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몇 달째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조금 물러나는 것 같아요. 네. 일시적이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익숙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 금융시장에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다. 두 번째 긴축의 계절인데요. 모두의 팬데믹 사이클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유동성 잔치였는데 긴축의 계절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이 정치의 계절인데요. 제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연락이 오시면 네.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식은 오릅니다. 왜냐하면 파월 세이브 어스 할 거니까요. 네, 파월 의장이 어떤 변수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한마디만 했으면 주식은 올랐습니다. 나는 긴축을 할 생각이 없어. 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한마디면 주식을 복원시켰었는데요. 네. 파월은 퇴장을 했죠.
중앙은행이 긴축 모드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한 상태에서는 재정정책과 정부정책이 통화정책을 완충해야 되는데요. 재정과 정부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은 정치인이죠. 중앙은행장은 믿을 수 있는데요. 네. 정치인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네. 정치는 협상의 결과물이고요. 협상이라는 건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아, 그럼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로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더군다나 뭐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정치 권력이 다 변환기에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바뀐다는 얘기는 정책 스탠스도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바야흐로 주식시장은 정치의 계절에 진입을 했고요. 변동성의 시즌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난 1년 반 동안에 보복적 소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샤넬 줄 서서 산다는 이야기, 명품 가격 올라가고 자동차 구매하는데 6개월씩 걸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복적 물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복적 물가요? 네. 익숙하시지 않으시죠? 네. 워낙 장기간 우리가 디플레이션, 낮은 물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물가가 낮은 건, 금리가 낮은 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실 텐데요. 그게 바뀌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좀 설명드릴 텐데 화면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첨부된 파일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왼쪽 그림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자 물가인데요. 9%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를 쓰는데요. 4% 내외 정도 되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자 물가는 공포스럽습니다. 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를 포함해서 기업들의 생산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물가가 오르고 있죠. 아직은 정치의 영역에서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걸 막고 있겠죠. 정치권에서. 네. 어느 순간 터지게 되면 본물처럼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물가 상승이 멈춘다면 괜찮겠습니다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무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트만 놓고 보면 10배짜리 바이오 주식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네, 완전히 급등하는 그래프예요. 네, 빨간색이 호주 석탄 가격이고요. 연두색으로 표현된 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얼마나 에너지 시장이 쇼티지가 심한지 가격 급등이 심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되면 또 한 번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물가가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복적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긴축의 계절인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미국과 한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를 나타내는 건데요. 언론에 많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요. 미국 말고 우리 금리 보시죠.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연중 최고치를 가뿐하게 넘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하고 상관이 있을까 싶으실 텐데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이 우리나라 가계대출이고요. 초록색 선이 가계대출 평균 금리입니다. 어떠세요? 초록색의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네.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대출 받으신 분들 만기가 됐을 때 충격 받으셨을 거예요. 대출 금액도 줄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금리를 올립니다. 네. 자,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격들이 대부분 빠지고 있는데 대출 한도를 낮추고 금리까지 올리라고 하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가장 급한 자산부터 팔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레버리지를 줄여야 할 거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유동성을 환수하기 좋은 자산부터 팔 텐데 주식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아, 네.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는 주가가 급락했을 때 우리 동학개미 주린이 여러분들께서 많게는 하루에 3조 원도 주식을 샀는데요. 지금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근거가 바로 저런 긴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긴축의 계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유, 정치의 계절인데 전 세계 정치 권력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미국과 중국일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왼쪽에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야말로 수직 낙하입니다. 주식이라면 손절매 대상인 것 같아요. 네. 네, 한때 55%를 넘나들던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보면 이제 43%인데요. 가장 최근에 다른 업체 조사를 봤더니 3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특이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의석을 뺏기지 않으려면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내년에 선거가 임박했을 때 첨예한 대립을 하는 법안들은 내놓을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트럼프하고 반대되는 정책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거대한 인프라 정책들은 올해 안에 기필코 통과를 시키려고 할 겁니다. 공화당은 반대를 하고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연말에는 미국 안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데 이번에 이슈가 됐었던 부채 한도 협상을 12월로 유예시켰잖아요. 네. 그게 약간 불행합니다. 아, 불행한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든 파열음이 나더라도 이번에 정리를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는 우리가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시점인데 네. 그 시점에 정치적으로 또 불확실성이 나오는데 또 한편은 12월 달은 가장 혹한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추운데 에너지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한편으로 보면 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10월 달에 가장 공포스러웠던 인플레이션이나 부채 한도 협상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봉합은 시켰습니다만 12월 달에 다시 한번 터져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이 중국의 이야기인데요. 시진핑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권력 연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권력 연장을 앞두고 대거 내부 단속에 들어갔죠. 영문 기사를 좀 뽑아온 건데 제가 대신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1년 내내 빅테크 기업들 규제하고 있죠. 중국에서. 이유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헝다그룹 파산 이슈가 있죠. 저건 이런 겁니다. 성장이라는 목표하에 기업들의 부채를 용인해 줬었는데 더 이상 성장을 하더라도 부채를 통해서 이해해 주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쉽게 개입할 문제 아닌 것 같아요. 향후에도 부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파워 크런치, 전력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반환경적인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 친환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력 쇼티지 날 거고요. 외교적인 어떤 불협화음 때문이라도 전력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이게 말씀은 드립니다만 말미에 희망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현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네. 미국과 중국의 정치 권력 상황이 만만치가 않더라. 그렇다면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반등의 트리거도 있을 텐데요. 세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정치의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가 풀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 민주당은 돈을 더 풀겠다는 거고요. 공화당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풀겠다는 돈의 규모를 줄여서 공화당을 설득하면 될 일인데 첨예하게 대립을 할 겁니다. 연말까지 가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소위 말하는 바이든 인프라
3조 5천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 복지 인프라를 대규모 줄임으로 인해서 해결책은 찾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 저건 단시일 내에 나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연말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반등의 트리거는 방역 정책인데요. 강력한 위드 코로나. 우리 1년 반 동안 갇혀 살았잖아요. 네.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요, 긴축을 통화 정책에서 쓰고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낮아서 중국은 내부 단속을 하느라 재정 정책 규모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이고 있습니다. 네. 통화가 긴축이고 재정을 줄이는데 리오픈도 안 하면 경기는 리세션으로 가겠죠.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가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런 상황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위드 코로나 정책은 비가역적일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추진될 거고요. 조금 제가 성급하지만 과감하게 표현을 해보면 사망자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해도 아마 정치권에서 우리를 집 밖으로 쫓아낼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고용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통해서 소비를 해야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다면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사야 될 주식들은 주식시장 자체는 어렵습니다만 강력한 위드 코로나가 우리 예상보다 더 강해진다면 저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특수를 누리겠죠. 지난 1년 반 동안 언택트가 누렸던 수혜를 지금부터 1년 반 동안 콘택트가 누릴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세 번째 반등의 트리거는 병목 현상. 바틀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GBC라고 하는데 글로벌 밸류 체인, 생산 단계에 있어서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제때 조달이 안 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고 자동차도 못 만들어 아이폰도 못 만들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병목이 풀리기 시작하면 주식시장도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사실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기업 생산 비용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이 사실 저런 부품 조달이 잘 안 되는 데 있었는데 매우 상징적인 두 나라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베트남이고요. 하나는 말레이시아인데 베트남은 제2의 중국입니다. 전 세계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베트남에서 만들고 네. 있죠. 말레이시아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차량용 반도체 생산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 공장인데요.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빨간색과 검정색, 빨간색이 말레이시아고 검정색이 베트남인데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어떤가요? 점차 줄어들고 있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급감 수준입니다. 네.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강력하게 쓸 텐데 마침 이런 시점에 확진자 수가 급감을 하게 되면 공장 문을 열면서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무언가 변화가 생길 텐데요. 이미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테면 최근에 F&F나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패션 기업들 주가가 고공행진입니다. 네. 대부분 베트남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조만간에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또 한편으로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산업을 사야 될까요? 자동차 그렇죠. 업종이요? 네. 네,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실마리는 풀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 물류에 대한 건데요.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컨테이너 선을 구할 수가 없어서 수출하기가 힘든 환경이었는데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 초록색 선이 SCFI라고 해서 컨테이너 선 운임 지수이고요. 빨간색이 BDI라고 해서 벌크입니다. 벌크는 쉽게 말씀드리면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벌크, 큰 것들을 한꺼번에 때려놓고 운송하는 건데요. 지금 중요한 건 BDI보다 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중요합니다. 네. 자동차를 싣고 날라야 하고 TV를 싣고 날라야 하는 게 저런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인데 천정을 모르고 치솟던 운임 지수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춤주춤은 하고 있습니다만 LA 항구에 정체되어 있던 컨테이너가 하역을 시작했다는 뉴스들도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코로나 확진자 수하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락한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주식을 사셔도 좋을 것 같군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특히 IT와 자동차는 정말 중요하다. 저 두 가지가. 그렇죠? 자, 이제 어떤 주식을 사면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린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시황도 합니다만 종목쟁이인데요. 네. 종목 이야기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앞서서 좀 겁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주식을 선택할 때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어떤 주식 살까? 제목부터 보셨으면 좋겠는데 포모와 티나의 재림이다. 작년에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포모와 티나라는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주식 전문가들은 매우 많이 썼습니다. 포모가 뭐냐 하면 Fear of Missing Out.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잖아요. 나만 못 사서 영원히나 부동산 사지 못할까? 이런 공포가 때문에 부동산을 사는 걸 포모라고 하죠. 네. 네. 작년에 주식도 나만 주식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야? 포모 장세였습니다. 그렇죠? 티나는 There is no alternatives라는 건데 이 자산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주식 사는 거야 라는 거였는데요. 지금은 주식은 빠질까 공포스럽고 주식 말고도 대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모와 티나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사라진 것 같은데 네. 몇몇 영역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테마를 제가 제안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그린플레이션입니다. 친환경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영역을 사자. 두 번째는 진짜 그린입니다. 이런 친환경 정책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비가역적이죠. 그린과 관련된 주식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머크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2차 접종 다 하셨나요?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네. 하셨습니까? 네, 저는 2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주변에 굉장히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먹는 치료제가 나왔을 때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텐데 제가 앞서 정치의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네. 경기가 침체가 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표를 잃을 거니까요. 그럼 정치인들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를 아마 집 밖으로 쫓아낼 겁니다. 네. 나가서 소비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린플레이션과 그린과 위드 코로나 세 가지는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주식시장을 주도할 가장 강력한 세 가지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볼까요? 네. 첫 번째는 그린플레이션인데요. 그린플레이션의 포모와 티나는 가격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왼쪽에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 무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간 하락하다가 최근에 추세를 되돌리는군요. 블룸버그 코모더티 인덱스입니다. 원자재 가격인데요. 2011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추세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되돌리고 있죠. 왜 2011년부터 빠졌을까요? 제가 아나운서께 계속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바쁘시겠지만 왜 2011년부터일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어떤 것 때문인가요? 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과거를 잘 잊게 되는데 네. 2011년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셰일가스 붐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네. 자, 에너지 공급이 많지 않던 시절에 미국이 셰일 붐을 일으키면서요. 소위 말해서 에너지 가격이 똥값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쉽게 에너지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유가도 빠지고 원자재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네, 더 이상 셰일가스, 원유 시추 이런 거 잘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석탄 채굴도 제약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반환경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완벽한 친환경 시대에 도달하기 직전에 쇼티지가 나버렸습니다. 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포모입니다. 여기서 원자재 가격이 긴가민가 하는데 더 치솟기 시작하면 나만 원자재에 투자를 안 한 건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른쪽 그림도 재미있는데요. 주요 자산들의 올해 들어서 퍼포먼스인데 잘 나가던 선진시장 주식, 신흥시장 주식,
채권 가격이 모조리 다 꺾였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 원자재죠. 티나가 맞습니까? There is no alternative. 원자재밖에 대안이 없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린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여드릴 텐데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네, 좀 쉽게 보긴 어려운 그래프인 것 같아요. 네. 그림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가장 왼쪽이 앞서 보셨던 유럽 천연가스, 중간이 호주 석탄 가격, 맨 오른쪽이 독일의 전력 가격입니다. 이게 일시적인가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일시적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네. 파괴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네. 물론 쿨링은 필요합니다. 너무 단시일 내에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방향성을 되돌리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린 인플레이션입니다. 외신에서 보는 시각도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 하나만 설명드려 볼게요. 맨 좌측 위에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의 코모더티 가격 강세, 특히 그 에너지 가격 강세를 이런 단어를 썼어요. 슈퍼 메이햄. 굉장히 어려운데요. 죄송합니다. 영어인데 슈퍼 메이햄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아수라판? 초혼란?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이런 표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충격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원자재 가격이 이 디플레이션 시대에 올라가다니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가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기회가 크다는 겁니다. 모두가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투자하고 있지 않을 때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네. 길지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향후에 주식 투자하실 때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용어인데 LCA라는 겁니다.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건데요. 저게 뭐냐 하면 생애 주기 전체에 대해서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판별하겠다라는 건데 쉽게 설명드려서 현대차가 아이오닉 5 전기차를 생산했습니다. 친환경 네. 차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에 전력을 석탄 발전소로 썼으면 친환경이냐라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석탄을 인권을 탄압한다고 서방 국가들이 주장하는 신장 위구르에서 채굴을 했으면 친환경적인가요? 이게 바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입니다. 자, 저렇게 최종 제품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초반에서부터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시작할 건데 반환경적인 화석 연료 투자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공급 쇼티지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린 인플레이션 구조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린 인플레이션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갈 텐데 진짜 그린을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 지형이 바뀌다 보니까 전 세계 각국이 지금은 각자 도생입니다. 나만 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정책 공조가 발생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친환경 정책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 하면 탄소 배출권 가격인데요. 주가 하락과 무관하게 고공행진 중이군요. 저 탄소 배출권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권 가격을 보면서 포모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이러다가 나 망하겠네. 친환경 투자하자. 그러니까 친환경 주식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빨간색 그림이 뭐냐 하면 블룸버그 전기차 인덱스인데요. 최근에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친환경 테마 중에 전기차만큼 이미 개화가 되고 있고 익숙한 게 없으니까. 네. There is no alternative. 티나 맞죠? 네. 그래서 그린에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친환경 정책 측면에서 그린 테마에서 다크호스가 있습니다. 네. 하이드로젠 웨이브,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수요일 날 마켓 셰프라고 오전 10시에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간략한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수소에 전 세계 각국이 목을 매다는 이유는 있습니다. 천연가스나 석탄이나 이런 기존의 화석 연료들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나라의 정유회사 경쟁력이 같기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수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수소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주의 75%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깔린 게 수소이기 때문에요.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어느 나라라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소가 참 골치 아픈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지구상에 존재할 때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소와 질소와 산소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는 수소만 필요한데 짝꿍이 있는 겁니다. 짝꿍에서 수소를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수소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수소 밸류체인의 핵심 주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 기업을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돈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매장량이 없어도 기술만 활용을 할 수 있는 수소 산업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 흐름과 달리 국내에서 수소 테마는 지금부터 내년까지 가장 강력한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장을 좀 하고 싶군요. 네.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테마, 위드 코로나예요. 또 다른 포모와 티나가 나타날 건데 소비입니다. 보복적인 소비가 한 번 더 나타날 건데 손가락 클릭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소비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준비된 그림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콘택트 관련된 기업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주가지수인데요. 작년에 2020년 1월 달을 100으로 놓고 했는데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코스피가 뭐 2배 가까이 더 올랐던 것에 비하면 정말 죽을 썼는데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가니까요. 그런데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했죠.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와서 집단 면역에 도달을 했는데 그 시점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위드 코로나는 비가역적이죠. 자, 여러분들 집 밖에 나가서 어디다가 돈 쓰실지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주식은 나오는 거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크호스는 의외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네. 지금 키워드에 또 오징어 게임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위드 코로나 정책하고 오징어 게임이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글로벌리 지금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가지고 와봤는데 오징어 게임이 1등이죠. 세계 83개 국가에서 1등을 하고 있군요. 갯마을 차차차라고 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희 부서 막내가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신민아 씨가 나오거든요. 8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가 세계에 소개된 큰 흐름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BTS가 있었고 기생충이 있었고 오징어 게임이 있는데 사실 BTS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K-팝을 선호하는 연령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연령층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기생충은 전 세계에 유명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중성, 다수의 어떤 관람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죠. 오징어 게임, 연령의 한계가 있습니까? 국가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드디어 K 콘텐츠가 부흥기를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콘텐츠 주식, 엔터테인먼트, 연예인을 가지고 있는 엔터 회사보다는 콘텐츠 회사들을 보시면 의외의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다크호스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래서 도대체 당신 어떤 종목 추천하는 데를 정리를 할 건데 랩업을 한번 하고 가 볼게요. 네. 시장의 어려운 배경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의 계절이 왔고 때마침 그때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돌아섰는데 불행하게도 그때 정치의 계절이어서 향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건데 미국 의회에서 답을 찾으면 될 일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곳곳에서 생겼던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가 무언가 돌파구를 마련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핵심 테마 세 가지는 그린 인플레이션과 그린과 위드 코로나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핵심 종목 7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린 인플레이션인데요.
요즘에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가격만 놓고 보면 석탄 가격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운임지수, 운임 가격인데요. LX 인터내셔널은 구 LG 상사가 사명을 변경한 건데 그야말로 과거식 종합 상사입니다. 석탄을 가지고 있고 물류를 합니다. 이 회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지금 가격이 사상 최고라면 주식은 좋아야 할 거잖아요. 네.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 준비된 테이블에 2021년 예상 PER,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의 레벨이 4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 시장은 2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PBR은 0.7배, 부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이익은 230%나 증가했는데요. 타이밍도 좋습니다. 최근에 그 석탄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단기에 많이 빠졌는데 이런 그린 인플레이션 투자하시기에 매우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중국은 친환경 정책의 속도 조절은 있을지언정 방향성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철강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중국의 철강 가동률이 줄어들면 누가 그 제품을 만들겠습니까? 포스코 좋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린 정책은 3인방 드릴 텐데요. 네. 전기차에서는 삼성 SDI. SDI의 가장 큰 약점은 투자에 인색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호재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는 지금이라면 향후에 가장 많은 호재를 숨겨놓은 회사는 SDI일 겁니다. 투자와 관련된 소식이 하나도 안 나왔을 때 지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수소와 관련해서 코롱인더와 롯데정밀화학인데요. 코롱인더는 지금에 있어서는 너무나 좋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초호황인데 코롱인더가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를 생산합니다. 여러분들 남성분들 옷 사실 때 시리즈라든지 에피그램 혹시 입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멋진 옷을 생산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와 관련해서도 팹이나 MEA 같은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저렇게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은 회사인데 PER이 11.2배, 청산가치 대비해서 1.1배에 거래되고 있군요. 보통 전기차 소재 기업들의 PER이 10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100배요? 네. 그런데 수소에서 제일 잘한다는 기업의 PER이 11배군요. 매력적이지 않으십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롯데정밀화학. 앞서서 수소라는 녀석은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롯데정밀화학이 수소 분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PER이 7배밖에 안 되는군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종목 남았군요. 위드 코로나. 나가려면 멋진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주에 새 차를 뽑았습니다. 네. 네. 기아 자동차 사상 최대 실적의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데 PER이 7배 정도 되는군요.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네, 넷플릭스가 가장 좋습니다. 한국에서 찾아보면 좋은 기업들 많아요. 네. CJ ENM은 사실은 좋은 기업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주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들의 주식은 이미 많이 올랐겠죠. CJ ENM은 이 플랫폼 시대에 나쁜 기업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나도 못 올랐는데 지금 막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하나도 못 올랐죠. 3년간, 4년간 못 올랐던 주가가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3일째 오르는 것 같군요.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 7가지 종목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길게 혼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나운서 모시고 참여하신 고객분들 질문 있으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이 엄청 뜨겁습니다. 그런가요? 팀장님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꼽아서 질의응답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린플레이션에 관련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더뎌질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또 경기 회복 속도가 늦춰지면은 수요가 그만큼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안 좋아도 그린플레이션이 가능한가 여쭤보셨어요. 네,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고 좋은 질문 같은데요. 통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수요를 가지고 과연 이 시장이 좋냐 나쁘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린플레이션을 보는 관점은 전혀 달라서 공급의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친환경 시대에 반환경적인 데 투자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덜 회복이 돼도요, 공급 부족이 훨씬 심할 거기 때문에 그린플레이션은 공급 쇼티지로 인해서 구조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플레이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위드 코로나 참을 수 없죠. 뭐 이런 댓글도 있는데. 나가고 싶어요. 네. 위드 코로나 수혜주 여러 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좀 주가 탄력성이 높고 또 회복력이 좋은 종목 딱 한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서 위드 코로나 기아와 CJ ENM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아를 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 가장 먼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생겼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회복되는 것도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일 텐데 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 확진자 수가 이미 꺾였습니다. 주가가 아직 덜 반영한 거니까요. 자동차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2차 전지주 또 전기차 관련주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차 관련해서는 요즘 시장에서 전기차 테마주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이것보단 좀 수소 테마를 더 좋게 보시는 걸까요? 네. 왜냐하면 제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뵈면 언론인들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보다 전기차에 대해서 해박하신 것 같아요. 네. 모두가 알고 있는 분야에서 모두가 수익을 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수소는 굉장히 희미한 영역에 있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네. 문과생인 제 입장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소 밸류 체인들이 주가가 매우 쌉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같은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환경이라면 수소 테마는 사실 위드 코로나나 혹은 그린플레이션보다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네, 저평가되어 있는 수소 테마까지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명주 팀장님과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